안성토지, 여기가 바로 숨은 폭등 지역이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노른자입니다. 오늘은 안성 토지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성 내 급등 지역이 어딜지,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들이 어딘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아시는 내용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 토지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성 토지 매매를 하시기 전에 단순히 호지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가치 있는 곳에 가치 있는 땅을 좀 볼 줄 아는 능력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성공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다.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땅값이 오를 곳이 어딘지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자체의 장기 발전 방향을 도시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에 옮기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안성 토지 매매의 투자 보물지도인 도시기본계획, 안성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어디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해야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 매매를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도시기본계획은 토지 투자의 보물지도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안성도시기본계획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돼요. 치시면 뜨죠? 그냥 클릭해서 다운받고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이음이라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마당, 자료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획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안성도시 기본계획을 이제 다운받아서 보실 때 어떤 파트를 유심히 봐야 되냐? 자, 계획인구와 공간구조를 봐야 되는데, 자, 계획인구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시가 이제 그 기본계획 기간 내에 얼만큼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한 26만 명까지 들어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가 23년이니까 최소 22만 명은 넘었어야 되는데 아직 3, 4만 명이 덜 들어왔어요. 이제 공장이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18만 명 후반대예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연도별로 봤을 땐 쭉 우상향을 했어요. 이유는 안성 내 지금 산업단지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기업, 이제 입주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인구 상승이 당연히 일어날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런 계획 인구는 시간적인 문제지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계획 인구는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봤을 때 토지 수요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토지 수요가 이제 얼만큼 또 모르는 거거든요. 안성 내에서 어떤 대기업이 들어와서 또 인구가 평택처럼 갑자기 뻥튀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공간구조입니다. 이제 공간구조는 안성시를 어떻게 내가 도심을 형성을 할 것이냐, 도시 지역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어디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그 개발 밀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본 계획으로 이제 세웁니다. 어떤 공간구조 개발을 집중할 지역, 밖에 지도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성 도심과 공도 부도심으로 개발한다. 그 다음에 개발 밀도를 건폐율과 용적률로 정하게 되겠죠. 이래서 공간구조는 어디 지역에 인구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인구가 제일 유입될 때가 안성 도심이고 너무 비싸. 그러면 공도와 축산으로 이제 분산 배분이 되겠죠. 인구들이 분산 유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 이제 공간 설정. 이제 보셨으면은 주 개발축을 보셔야 됩니다. 주 개발축은 이렇게 주개발과 부개발이 있죠. 주개발축은 공도, 안성, 죽산. 이제 부개발축은 양성, 그다음에 안성, 미양, 남북쪽. 여기는 동서쪽. 자, 십자형 개발축이 설정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권을 보시면은 이렇게 안성 생활권, 서부 생활권, 동부 생활권이 있는데, 안성의 기존 시내권, 그 다음에 서부권이 어딥니까? 서부가 이제 공도도 일대겠죠. 여기는 가속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생활권 안성과 서부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고도 국제도시와 평택 브레인시티, 그리고 어떤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아마 평택 구도심 때문에 인구에 의한 토지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죠. 말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서부 생활권하고 안성시는. 다만 평당 금액대가 수백만 원대가 지금 우습게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소액 투자자들은 투자하기가 힘든 지역이다. 즉 그림의 떡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 일대 평균 평당 가격이 200에서 한 500만 원대를 합니다. 얘는 3개월치인데 현재는 500까지도 거래가 되죠. 그래서 안성 토지 매매는 어디를 봐야 되냐?
주변 평택이랑 비슷한 공도 쪽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자금력이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넘으시는 분들은 이 서부생활권 쪽을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뭐 평택 쪽에 들어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떨어진 지역들 있죠? 그죠? 비전동은 이렇게 올랐고, 이런 데들은 가격대가 이미 너무 올라가지고 거래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돼서 이제 거래가 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전동 이런 데는 시내 중심지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건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온 데까지 가격대를 올려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여튼 간에 이제 금액대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부생활권을 하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소액들은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자금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가수요, 즉 투기 수요가 들어올 일축 소생활권에 투자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도 일축 일대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평당 가격대가 지금 현재 공도 쪽 같은 경우도 200만 원대가 아니라 뭐 400, 50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땅값이 진짜 초대박 어떤 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성이 초대박으로 나지 않은 이상 땅값이 오르기 힘들어요. 이런 38번 주변에 붙어있는 도로들, 뭐 땅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거래 금액이 너무 무거워서 더블 뭐 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호가갱신도 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그렇고 높은 금액이 거래가 돼야지 그 다음 위에 금액들이 거래되면서 땅값,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도를 투자를 거래 금액이 되시는 분들도 저는 일축 소생활권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일축 소생활권은 일축, 죽삼, 삼축입니다. 자, 왜 일축 소생활권을 추천하는 걸까? 너무 외곽 아니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일축 소생활권일 때는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게 좀 확실합니다.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매매는 저평가된 지역을 미리 좀 선점을 하셔야 하거든요. 뭐 누구나 아는 지역 이미 오른 데 들어가 봤자 먹을 게 크게 없어요. 저평가된 건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자, 왜 일축 소생활권이 좋냐?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지금 2023년 12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 땅값은 언제 상승한다? 뭐 계획 발표,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이렇게 세 번은 무조건 상승하는 게 땅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고속도로 기준 서쪽과 동쪽 지역, 그 다음에 안성 토지 매매 수요가 이제 급증하겠죠. 땅값 역시 급등할 겁니다. 당연히 착공을 하고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돼서 차량이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거든요. 뭐 공장 창고, 물류, 뭐 다양한 뭐 건축 개발 관련 업종들이 막 수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이제 안성 토지 매매 수요 급증한댔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뛸 것 같냐는 거죠. 당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 인근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데가 안성에서 개설되는 신규 IC 주소입니다. 뭐 고삼면 봉상리 289번지 일대, 보계면 내방리 299번지 일대, 금강면 장중리 산 118번지 일대, 입장면 도림리 146-1 일대. 자, 위 신규 개설 IC 중 어디의 투자처가 최고 좋은지는 뭐 신규 다른 영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평택하고 안성을 이어주는 평택 안성 북부도로망 개설입니다. 평택하고 지금 현재 안성시장의 어떤 수건 공략 사업이기도 하죠. 자, 여기와 평택과 안성을 이어주는 북부도로망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북부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바우더기 휴게소 인근. 당연히 교차하는 지역 인근 땅값이 제일 급등을 할 겁니다. 제일 핫하게 되겠죠. 현재 지금 땅값은 400만 원대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 소액 투자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맞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소액 투자자들은 어디를 봐야 되냐? 바로 평택하고 안성강 이 고속도로, 북부도로, 고속도로가 아니죠. 뭐 북부도로 신규 IC 인근을 좀 보셔야 된다. 그 지역이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노란 점선이 있는 것들이 IC들이에요. 이렇게 노란 점선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렇게 노란 점선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IC들이다. 이 IC 인근에 투자를 하시는 게 확실한데 현재 이렇게 서부 쪽, 자 여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기점으로 해서 서부 쪽은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고, 이렇게 동부 쪽은 아직은 저평가된 데가 많다. 뭐 3, 40만 원짜리 데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그래서 이 I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가 생기고 할 때 호재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북부도로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죠. 서쪽이 있고 동쪽. 어디가 더 투자 가치가 높겠냐? 뭐 현재로서는 경부선, 평택 쪽하고 경부선 쪽인 이제 서쪽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개발 수요에 의한 땅값이 많이 올라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어떤 토지 수요들이 서울 세종간이 뚫리고 나면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항상 강남이라서 강남만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요가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인근 강남 3구, 4구, 뭐 강동까지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땅도 똑같습니다. 강남 땅이 있으면 그 인근 3구, 4구 지역도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검정선이죠. 자, 그리고 중부 내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은 뭐냐? 예전에는 이 경부선이죠. 이 일본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부산부터 서울까지 어떤 접근성, 교통의 어떤 요충지가 되는 지역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경부축 라인으로 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됐고, 그 지역들이 현재 대도시들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지역들은 포화 상태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금 서울 제2경부라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이제 뚫게 된 거죠. 그러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들, 지금 강동부터 해서 뭐 구리 쭉 내려와서 안성 세종시까지 그 축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IC들도 기준으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준 보시면은 서쪽과 경부와 당연히 서울 세종간 이 사이 서쪽도 좋지만, 현재 중부고속도로와 서울 세종간의 사이인 이제 일죽은 지금 아무래도 서울 세종간에 바로 접하지는 않고 중부가 바로 인근에 있죠. 죽삼하고 삼죽이 좀 유망한 지역이다. 죽삼하고 삼죽이 앞으로 좀 뜨게 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 지금 중부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이 사이인 삼죽과 죽산을 좀 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세종과 중부 고속도로의 어떤 교통성과 접근성이 이제 호재를 다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쪽 서쪽에 있는 수요가 이쪽 지역으로 몰려올 것이다. 왜? 아직 삼죽하고 죽산은 많이 저평가가 돼 있어요. 특히나 또 아까 봐야 될 게 뭐라 했죠? 자, 고3 휴게소를 지나가는 북부도로에서 생기는 IC들, 그죠? 이쪽도 지역으로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런 지역들이 동부권이랬죠? 동부권, 동쪽 이렇게 IC가 생기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보거나,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하고 중부 고속도로 사이인 이 지역이 제일 좋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액으로 안성 토지 매매를 보신다면 일죽 소생활권인 일죽하고 삼죽, 죽산 일대의 토지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안성 토지 매매에 대해서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토지는 저평가된 지역을 선점을 하는 것이다. 자, 토지 투자 문의는 전국 개발지 토지 중개 전문 부동산은 노른자 공인중개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토지 매물도 접수 중이니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